내일장 2부의 최예린입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진다면 그대로 순응하는 것도 답이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물에서만 5천억 넘게 팔고 떠난 날입니다. 앞서서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판 적은 없었었는데요. 때마침 그때가 현대차와 기아차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애플처럼 성장세 우려가 불거진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던 때라는 것입니다. 자, 환율은 엔저는 더 진행이 됐고 외국인들이 빨리 팔고 나가니까 더 올라버렸는데요. 오르는 환율도 도움이 전혀 못 됐습니다. 물량을 자꾸 빠는 외국인을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냈다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 정도에서 일단은 멈춰준 증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시황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월 2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반전됐습니다. 장 초반 하락 반전된 뒤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애플에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전차군단 강하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는 1940선 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 틀면서 1940선은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90%의 내림세 보이면서 194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5,15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낙폭은 깊어져가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 만에 반등 시도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510선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0.36%의 내림세 보이면서 50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막판 들어서면서 모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9억 원, 기관 역시 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도 9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흐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일째 오름세 보이면서 1,070원 선 진입했습니다. 일본 엔환율이 재차 90엔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 역시 전일 상승으로 장마쳤지만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오늘 환율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입니다. 5원 80전 큰 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1,074원 5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공세에 2%대의 낙폭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3만 6천 원 밀리면서 14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오늘 3%대의 하락 흐름 깊었습니다. 21만 1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약 보합권,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은 1%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LG화학이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오늘 기아차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낙폭이 깊은 하루였는데요. 4.88%의 내림세 보이면서 49,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보합권, 이어서 현대중공업은 2%대의 낙폭 보이면서 21만 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8,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막판 들어 상승폭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2.33%의 오름세 보이면서 35,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동서와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오늘 포스코 ICT 큰 폭의 낙폭이 이어졌습니다. 6.52%의 내림세 보이면서 7,17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 오늘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 공세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하락폭 보이며 141만 7천 원에, LG전자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며 72,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오늘 하락 흐름 깊었습니다. 2.45%의 내림세 보이면서 27,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자동차주 주가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주 주가 역시 외국인의 매도 공세 당연히 재간이 없었는데요. 현대차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0만 1,000원에, 기아차가 오늘 큰 폭의 낙폭 보였습니다. 4.88%의 내림세 보이면서 49,750원에, 이어서 현대위아가 4%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14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조선주 주가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동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2,000원씩 밀린 하루였고요.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2.71%의 내림세 보였습니다. 21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1%대의 내림세 보인 하루입니다. 알뜰폰 사업을 둘러싸고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4,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온세텔레콤이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IS비전 역시 상한가 이어지면서 오늘 1,13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LED 관련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LED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 미국 LED 칩 업체인 크리의 호실적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뒷받침해줬는데요. 금호전기가 6%대의 강세 보이며 35,100원에, 대진 DMP가 3%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4,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인테크닉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면서 카지노주 주가가 오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강원랜드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31,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5%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8,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M게임이 대규모 유상 증장 소식에 오늘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M게임은 전일 대비 800원 밀려 4,5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순으로 많이 판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현대차는 좀 샀지만 기아차는 역시 팔았습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정리한 기관 역시 당분간 시장이 조금 더 빠지리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인버스를 기관이 집어들었네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선까지 빠졌을 때 진짜 아찔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올렸네요. 예,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우려했던 악재들이 좀 한 번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강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다시 좀 많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 엔화 약세가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다시 좀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또 이제 마침 이제 어제 오늘 발표된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의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한 12%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내 IT 업체들의 전반의 센티멘트를 좀 많이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뱅가드 펀드의 매도 물량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매도 자금이 좀 많이 출회가 됐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좀 교란 요인들이 그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좀 교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한 번에 좀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낙폭을 많이 키운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하단을 다지는 흐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뱅가드 펀드의 매물 출회 압력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 속도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 레벨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급 물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주에서는 뭐 요 정도 부근에서 지수 이 정도대에서 속도 조절하면서 약간 이제 올라가기 위한 다지기 작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뭐 외국인들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됩니까? 뭐 베이시스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체크해야 된다든지 그런 주요 변수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뭐 수급 쪽에서 나오는 그 동향들은 꾸준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뱅가드 펀드도 매도 물량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 쪽에서도 여전히 좀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한 3, 4조 원대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동향은 계속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 전략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뭐 지수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는 흐름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환율 리스크에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향후에도 좀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경기 방어주들 그 중에도 특히 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수주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주목해 보고 있는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이랑 미디어 쪽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별 종목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이는 장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뭐 당분간은 시장의 전체적인 무게추가 이제 대형 수출주들보다는 좀 내수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내수주 강세 이래저래 오래 가는 것 같네요. 그죠? 낙폭과대주가 참 널려 있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도 추가 하락을 글쎄 다음 주에 더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수주 위주로 보자라는 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이 정도에서 저도 하락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삼성증권의 임수균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들어보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을 맞았다. 이런 표현도 어떤 뉴스 보니까 썼던데요.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폭탄 정도의 표현은 뭐 써도 될 것 같습니다. 5,160억 현물만 이 정도 팔았네요. 네, 맞습니다. 금일 장 시작 이후에 좀 그 가파른 하락을 보이면서 주요 지지선이었던 61선과 그 121선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장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좀 주춤하면서 사폭의 반등을 보여서 끝났는데요. 이런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업종별로 일단 등락을 보시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하락을 보인 가운데 음식료 쪽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전기, 가스, 건설업 쪽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업 쪽의 그 상승이 좀 컸는데요. 보험 업종의 상승률이 좀 가팔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업종 그 소재 주체별로 보시면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이 오늘 강하게 5,149억의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매도는 지금 지난 6월 이후에 좀 사상 최고치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물을 개인들이 그 대부분 좀 받아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안 좋게 그 반영이 됐고요. 특히 그 연기금 쪽에서 지금 종가상으로는 약 그 3억 정도의 순매수로 판명이 되는데 장중 내내 좀 그 현물 매도가 좀 출현했던 점이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을 보시면 지금 장 끝난 이후에 지금 종가상으로 좀 프로그램이 조금 더 출회가 되었는데요. 차익 쪽에서는 180억가량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고요. 비차익 쪽에서는 그 종가상으로는 플러스지만 장중 내내 약 그 55억 정도의 순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좀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그 외국인들은 유통업 쪽에서 좀 강한 그 순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그 금융업 쪽에서의 약 8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 투신권 쪽에서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금일 보험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업에 대한 그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늘 그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좀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수익적으로 찾아보면 그 순매수한 그
종목 업종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기관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순매수가 좀 많은 폭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 뭐 화학주나 의약품 쪽의 매수가 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에 대한 그 기관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부분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 네, 변원규 대리님. 예. 네네. 그래요. 기관이 오늘 특별히 뭐 1930선 이 정도에서 연기금이 좀 주춤할 때도 투신권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융 섹터, 그나마 이제 저가 매수한 쪽도 내수주였다. 뭐 이런 얘기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악재가 겹쳤다 이런 앞에 애널리스트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수급이 많이 꼬였잖아요. 오늘은 뭐 꼬인 거 중에 최고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수급 전망을 좀 조심스레 해주신다면요. 예, 그 부분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좀 매도 지금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반으로 보시면 지금 지금 기존에 그 보시면 순수 매수와 순수 매도 금액이 보통 1조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금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매도 금액이 좀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외국인 자금 중에서 유럽계 투기적 성향의 유럽계 자금들이 좀 큰 폭의 좀 매도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조 2천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매물이 출회되다가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정도의 그 매물이 출회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었고요. 반면 그 긍정적인 부분은 이 매수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그 21일과 22일 날 그 순매수 금액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내 평상시 금액인 1조 1천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금액들이 순매수가 유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미국계 중기 성격의 미국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투기적 성격의 유럽계 자금들은 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중기적 시각의 미국계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유럽계 자금의 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등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들어오는 미국계도 일단 롱텀 펀드, 중장기로 보는 쪽이기 때문에 단기로 하락하는 것을 강하게 방어해주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은 많이 빠지는 전차 얘기로 가득했습니다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사실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내수주 가운데 오늘 특징주 얘기만 좀 국한해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금일 그 시장의 전차주들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 부분은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지속됐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전차 업종 말고 금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관들 쪽에선 금융업과 특히 투신 쪽에서 금융업에 대한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징주로 뽑은 종목은 메리츠 화재인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오늘 큰 폭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절세 효과 상품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그 보험 전체적으로 매기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좀 특이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CJ 대한통운인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연출하다가 금일 좀 5일선을 하회하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1선에는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 CJ 대한통운의 그 조정 이유는 회계 처리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이런 조정을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징주 중에 그 코스닥 쪽에 온세텔레콤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요. 금일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그 알뜰폰이라는 MVNO 사업 유통 업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근에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할인점에도 이런 알뜰폰이 공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온세텔레콤 이외에 그 한국정보통신 등이 동반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3인방 메리츠화재 CJ대한통운 온세텔레콤 소개까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선 수급 분석 감사합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님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들고 나서 한 주 반짝 그 뒤로 계속 밀렸습니다. 이번 주 한 2% 넘짓 밀려서 1946.69의 마감가를 든 시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리 얘기 들어보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지금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임형식 전문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늘 보라색으로 맞춰오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얘기하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필요한 전략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장 대비책이 되겠죠. 월요일 날 1940선 정도니까 주식을 사도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지 종목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 필요할지 세 질문 드렸습니다. 조 이사님은요. 당분간 시장에 대한 지지선 확인과 제한적 반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거고요. 이정복 대표님이 아니시라 우리 임형식 전문가님이시죠. 예.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요. 업황이 좋아지고 최악을 탈피하면서 역시 어떤 중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을 탑픽주로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반면에 우리 조 이사님은요.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살펴봐야 된다 라시면서 서울반도체 꼽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 만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BOJ가 있었는데 의외로 자동차가 오르고 시장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막판에 수급으로 1980까지 밀렸었고 좀 웬걸 어떻게 되는 거지 했었고 목요일 날은 어제 현대차 실적 나오면서 완전히 다 망가졌죠. 자동차가 조금 말아먹었었고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종합 선물 세트, 좀 안 좋은 선물 세트 나오면서 환율 실적 수급 다운키면서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최악의 한 주. 그렇죠. 최악의 한 주고. 월요일 날도 사면 안 되겠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작년 말부터 뱅가드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적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장마전선이 이제 벼락이 오늘 한번 친 거죠. 장마전선에서 비가 좀 세게 온 차원이고,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오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수면 위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기사들 보시면 이제 전에는 그냥 무조건 뭐 25주 얘기해가지고 부담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제는 폭탄이라고 이제 조금씩 표현을 씁니다. 네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기자들 많이 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9조 원 정도, 9조에서 10조 정도 매도해서 한 2조 정도, 1조 5천원, 한 2조 사이는 매도가 나왔다 합니다. 급하게 좀 팔았죠. 근데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960은 좀 이번 주 지지할 걸 생각을 했는데 밀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번 달 2조를 잘 팔았는데 앞으로 팔아나간 데서 있어도 뱅가드 쪽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받아주는 것도 뭐 이제 2조는 좀 빨리 정리해서도 네.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상반기 내내 갈 건데 어느 선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1,0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보증금 한 9조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9조를 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00만 주를 계속 하는데 이게 8조 5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매도를 중단하겠죠. 네.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외국계 쪽으로 뭐 자전 블록들도 한다는데 기업체가 자사주를 블록들 할 때는 보통 1년 정도 뭐 묶어둔다든지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가지고 개별 종목들을 각자 뿌려줍니다. 그럼 외국계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추세는 바스켓 안에 이제 위험자산 주식을 담아가는 거 있죠. 뭐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가 뭐 애플 때문에 밀렸다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 보면 유럽 쪽이라든지 북미 쪽을 보게 되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밀리진 않죠. 우리처럼 처지지가 않는데 이런 쪽에서 이제 블록들로 판다 하더라도 각자 알아서 또 매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걔네 할인가가 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팔 수 있는 여러 개 환율이 있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매수 단가가 환율 한 1,160원대, 70원대 잡게 되면은 주식을 한 7% 손해보고 팔더라도 환율에서 메꿔집니다. 원달러에서. 네. 달러로 갖고 나가기 때문에. 걔네는 그 보증금을 빼가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뭐, 그렇죠. 네.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또 환율에 있어가지고도 뭐 바스켓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계속 움직이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바스켓에 엔화 담아가지고 좀 뿌려대고 있죠. 근데 이제 90엔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고 하는데 좌우지간 올 상반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걱정된 게 그겁니다. 이런 뱅가드 펀드로 해가지고 오늘 또 보셨겠지만 각 수급 주체들이 전략이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왕 받을 물량들 좀 약간 공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냥 깔아서 받자. 이런 전략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가지고 제한적인 반등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140만 원 깨지면은 애플 덕에 해가지고 같이 그냥 뭐 대형 1등 업체들 깨져가지고 약간 충격이 들어와서 앞으로 전망에 대한 이런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수급에서 많이 깨졌잖아요. 우리 네. 같은 경우에. 네. 사볼 만한 가격인데 반등 구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보자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아차 5만 원이지만 손이 안 나가는 이유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제가 쎄하니까요. 저번에 5만 5천 원 좀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5만 원 깨지면 이제 들어가자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이제 예. 이런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죠. 관망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기아차 공격하더라도 5만 원, 뭐 4만 9천 원, 4만 8천, 4만 7천 이렇게 막 사들어가가지고 5만 1천 원에 때린다든지 이게 별 그렇게 실효성 있지 않는 위험한 이제 매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지수의 반등이 일단은 그 어떻게 2천선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1950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래요. 뭐 1940, 60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볼까?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하셨었는데 60이 뭡니까? 오늘 30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기다렸지만 의외로 더 밀리는 바람에 네. 언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기준에서 145에서 찍어가지고 150에 팔자 이렇게 5만 원 뛰기밖에 안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이 구간이 또 내려갔는데 이 폭도 조금 폭을 좀 아직 얘기하기는 다음 주 좀 보면서 얘기해야겠죠. 뭐 2, 3만 원 뛰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140만 원 깨져가 136에 찍어가지고 141, 2에 팔아야 될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 외국계 주체들은 이제 잘 봐야겠죠. 예, 아우, 지금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현대차 의외로 올라가지고 뭐 한 22만 원 가는 것 같다니만 지금 바로 한 2, 3일 만에 밀려서 20만 원도 깨는 그런 장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겁니다. 임형식 전문가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궁금한데 일단은 아까 그 메모로 봤을 때는 아직은 기다리자. 뭐 네. 두 분의 어떤 의견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이제 이유. 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그 저가 메리트죠. 예. 다시 한번 그동안에 그 부담스러웠던 그 일부 그 종목 섹터의 경우에는 뭐 가격 조정이 현재 뭐 충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 시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월 초부터 뱅가드 펀드 물량 압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최근 1월달 그 프로그램 그 차익성 매물을 살펴보면은 어제까지 한 1조 2천억이 출회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우려되었던 그런 차익성 매물이 1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차익성 매물 쪽만 보면은 그다지 뭐 그 우려스러운 대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차익 쪽의 그 매물이라든가 이쪽 그 수급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장 막판에 그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단기 그 차익성 매물의 그 매물 압박이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비차익성 매물 쪽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기 매수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가격 메리트만 생긴다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도 기관 쪽에서 장 막판에 대규모 매수세가 오랜만에 유입됐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섹터별로 그 수급 그 유입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 그 국내 증시를 그 주도하였던 IT 자동차 섹터주의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서 매물 폭탄을 맞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에는 그 성장성 둔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 현재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향후 성장 동력 요인은 중국 시장밖에 없는데 중국 시장에서 고가폰이 팔리는 게 아니라 저가형 그 스마트폰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의 경우에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그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그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자동차 섹터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포트폴리오 교차가 현재 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금일 그 4분기 뭐 영업이익이 51% 급감을 했는데요. 상당한 그러한 그 급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저가 메리트로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섹터별로 그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현재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금일로부터 그 조정의 절정 구간에 그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막스에 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러한 그 지지대는 그 구축할 수 있는 시점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그러한 그 반등 시점 중요한 것은 어느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느냐 이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좀 여유 있게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정의 절정을 이미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지선은 한 1930 정도로 보면 되는지요? 현재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주봉에서 딱 걸리는 자리가 예. 그 1930포인트입니다. 그 여기에서 금일 뭐 반등이 나타났는데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뭐 일봉상에서는 뭐 61선, 201선까지는 뭐 한 차례 더 1930포인트를 약간 이탈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뭐 그 지수의 그러한 그 가격 조정은 현재는 그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해외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 문제만 완화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동안 의외로 지금 빠져버려가지고 요 정도면 따라가겠지 했는데 여기까지 빠져서 이제 여기가 끝이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약간 당했다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조 이사님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뭐 삼성전자, 뭐 현대기아차 실적 나왔는데 IT 자동차 의견도 짧게 들어보죠.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추세에 있어가지고는 뭐 지수상으로 보면 5일선이 깨져가지고 눌려가고 있는데 월봉상 보시게 되면 그래도 뭐 5개월짜리단지 뭐 10개월, 20개월 해가지고 1930포인트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지선을 좀 받고 있습니다. 월봉상 보게 되면은 그나마 뭐 일봉상으로는 진폭이 커가지고 좀 놀랐겠지만 월봉상 보면은 큰 추세는 아직 틀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한적인 이제 반등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죠. 현대차는 원래 지지난달부터 힘 약해진 게 이제 보여졌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깨진 게 좀 의아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애플이 흔들리면서 주변에 이제 3, 4, 5위 업체들 경쟁 기술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서 가지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올해 같은 것도 좀 불투명하고 좀 위기감을 느낀다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나중에 좀 약간 그런 그 순이익이 작년만큼 나와도 괜찮겠지만 좀 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뭐 그렇기 환율 때문에 타격 얘기도 했고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가격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세계 경제 그 성장률까지도 가장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핸드폰은 필수지만 자동차는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네. 1년 또 미뤄 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차를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거죠. 일본이 좀 반격이 좀 굉장히 좀 심하게 좀 마케팅을 좀 심하게 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가지고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건 이제 3, 4, 2분기, 1분기, 2분기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쪽을 포함한 IT보다 역시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처럼 자동차는 약간 더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 바닥 확인까지 좀 필요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뚝뚝 이게 있는데 현대차는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미 그래서, 약간 네. 그러고 있는데 기아차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그나마 이쪽은 좀 괜찮다. 이쪽은 조금 매매를 해봄직하다라는 종목 선정 기준부터 저희가 잡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한 종목씩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순성 이사님 지난주에 이제 네. 1월 달에 뭐 신고가 낸 그런 그룹들 네네. 지금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예, 그런 전략이 좀 역시 강한 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집었죠, 제가. 예. 왜냐하면은 그런 쪽이 아니면은 뭐 대형 뭐 괜찮은 쪽을 찍게 되면은 업종을 구별해가지고 그냥 망가지는 쪽이죠. 경기 민감주, 기대감으로 올라온 쪽이 뭐 철강, 조선, 화학 이쪽이 이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많고 내려온 쪽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우시고 수익률에 있어서 좀 여유 있게 가시고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런 장소를 가게 되면은 1월달, 2월달 괜찮은 장사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158만 원 찍고 내려온 게 140을 깨고 있습니다. 한 번에 깨지고 있죠. 네. 요거 단기 반등으로 나오는 거죠. 굳이 10만 원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5만 원씩 나눠서 2주 코스라든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분할을 하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잘 바꾸셔야 됩니다. 아예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1등 뭐 신고가나 한전 쪽을 이제 치고 나가든지.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내수주 하는 거죠. 한쪽은 이제 반등 들어가려고 하고. 다음 주 같은 건 이제 혼조 양상이 되겠죠. 네. 이쪽이 반등 들어가냐 아니면 이쪽이 한지 더 치고 나가느냐. 네. 근데 그래도 아직은 다들 내수주. 왜냐면 한쪽은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서 조정받더라도 이쪽 조정받는 걸 좀 치고 들어가면 그나마 정고점 내지 아니면 밑골을 좀 강하게 양성으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자. 이제 앞쪽에서 보는데 예. 피해야 할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라든지 현대그룹주 제가 이제 피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타고 내려갑니다. 일봉을 타고 내려가요.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은 추세 상승인데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은 피하겠죠.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은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이쪽에 있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20만 원 찍고 25만 원 갖고 가지고 지금 21만 5천 원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략에 써가지고 대우조선을 찍느냐 삼성중공업을 찍느냐 아니죠. 현대중을 기다리는 거죠. 20만 원, 21만 원 이하에서 19만 원까지 분할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다가 만약에 재수없게 이제 20만 원 깨졌다 하게 되면은 반등 21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때리는 거죠. 이런 보수적인 매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잘 아다리가 맞게 되면은 짭짤하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잘 안 맞으면 또 완전 역사이클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1월 신고가 종목 그룹군을 여전히 이제 똑같이 네. 보고 계시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도 뭐 강하게 이번 주도 셌는데. 네. 아, 근데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제 생각은 이제 이런 종목도 안전하다 그랬는데 뭐 한국가스공사, 네네네. LG생활건강,
네. 감당이 안 되게 급락 이후 더 빠지니까 이것도 못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주식을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주식 믿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아예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괜찮아요. 펀드식으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죠. 일단은 요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상당히 좀 보이려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게 농심이라든지 유한양행, CJ, 오스트 임플란트, 하나금융, 한전 뭐 이런 쪽이 시가총 1조 원 이상 해가지고 내수 관련이라든지 특화된 어떤 이제 그룹의 전략이 나와가지고 뭐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었죠. 근데 이쪽이 한국가스공사가 깨지는데 뭐 계속 깨지는 게 아니었죠. 초반에 1, 2개월 달은 괜찮다는 거죠. 1월 달까지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재그 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군 쪽의 어떤 조정을 좀 그쪽으로 들어가고 대신에 뭐 현대차가 20만 원 깨졌다, 뭐 어디가 저점 말하기 힘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기준선 있는 또 5일선이라든지 21선 이쪽은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쪽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는 거죠. 다음 주까지도. 네, 근데 좀 그래요. 조심을 하자 그 말씀을 또 강조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영식 전문가님 어떤 얘기 하실지 궁금한데 역시 약간 조금 이평선이 살아있으면서도 완전히 업황의 최악이었다가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쪽.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월 장세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좀 뭐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작년 그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했던 것이 그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3분기부터는 뭐 유틸리티라든가 내수 관련주, 경기 방어주 성격 상승 이후 그 12월 달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가 크게 상승을 했죠.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현재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정유업종, 특히 그 1분기부터는 정제 마진이 대폭 개선될 추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철강 섹터의 경우는 포스코가 현재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IT의 그 자동차의 그런 그 공백을 포스코가 현재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다시 한번 순환 상승이 마무리되면은 이쪽을 잘 봐야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악의 그런 국면에서 탈피했던 것이 은행, 보험,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네네. 이전에 유틸리티, 제약업종들입니다. 특히 그 은행이라든가 보험, 특히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바젤3 연기 이후 급속도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보험 섹터의 경우는 최근에 저금리 기조를 그 타파하기 위해서 장기 보장성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최근 2, 3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틸리티와 제약업종,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제네릭 업체들 정부에서 그동안에 약간 인하 정책을 심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뭐 단가를 인상해 주겠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고공권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번에 그 조정이 끝나면은 이러한 그 최악의 모멘텀이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그 섹터 종목에서 일단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혹은 최악의 국면이 이제 막 벗어나는 은행, 보험, 유틸리티, 제약 혹은 정유, 철강 쪽에서 종목을 고르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 얘기 들어보죠. 시간이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 자, 조 이사님 그래서 강한 쪽에서 한 종목 찾아주셨다고요? 일단은 뱅가드를 좀 피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서울반대 좀 갖고 왔는데 예. 오늘까지도 이쪽은 LED 좀 괜찮습니다. LED 실적하고 서울반대 시가총액 비교하면 안 되죠.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이쪽은 아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이제 될 작년보다 더 나아집니다. 서울반도체는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더 나아집니다. 금호전기도 마찬가지고 네. 대신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주가만큼 빠르게 좋아질 건지 아닌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좌우지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저쪽에 그 테마가 되는 거죠. 예. 백열등을 끄고 LED를 켜기 때문에 네. 백열등 켜면 큰일 나는 거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은 28,450원인데 2011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1년 반 28,450을 못 넘은 가격이 이번 주 한번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이걸 생각해보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이제 눌림목 들어올 때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대한 신고점에 어떤 갱신도 기대해보겠지만 종고점만 가더라도 5% 내지 10%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이쪽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목표 가격은 조금 매수 가격이 조금 그런데 27,000원 이하, 26,000원 뭐 이 정도 계속 빠지는 쪽으로 이제 매수해가지고 28,000원 이상에서 매도한다. 다음 주도 이제 진폭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해보고 손절보다는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LED 가운데 뭐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종목 추천 주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종가는 28,000원이었는데요. 27,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고 사인 내셨습니다. 한번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기다렸다가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임형식 전문가님의 사실은 처음 말씀해 주시는 한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종목인가요? 그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 뭐 섹터별로 보면은 기계업종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벵가드 펀드 물량을 약 20% 정도 소화를 해냈습니다. 벵가드 펀드에서 약 83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7만 주가 오늘까지 해소된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그동안에 수주 모멘텀이 없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전력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력 예비율이 상당히 위태로운 수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선진국 수준인 25%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5년 내에 발전 부분에 있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설비 투자가 일단 뭐 수주 모멘텀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겠고요.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현대중공업이 독보적인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소에 있어서 핵심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건설업체들이 중동 지역에서 수주 모멘텀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성장성이 둔화되자 동남아 시장으로 다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 부분 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두성건설의 부채 비율이 높죠. 자회사 부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뭐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반등한다면 5만 원 수준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재는 뭐 61선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4만 4천 원, 4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벵가드 물량을 한 5분의 1가량은 소화를 이미 해내고 있다라는 부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반등 목표치로 5만 원 얘기 나왔네요. 자, 이번엔 조준성 이사님의 지난주 추천 종목 하나 있었었는데 AS 듣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네. 예. 일단은 15,000원 이상은 이제 구경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뭐 오늘 매수가는 구경은 잠깐 했죠? 네. 네. 일단 뭐 매수가가 14,000원 이하 잡자마자 뭐 오늘 저점 사신 분들도 뭐 1, 2% 나온 것 같은데 이쪽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제 말씀 처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걸렸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애플컴부터 양대 산맥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아이쪽에 코스닥에 부품 업체들이 자꾸 이제 추락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부품 쪽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부품을 해가지고 이제 장밋빛 전망보다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조심하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 단기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13,000원만 깨지 않으면은 13,000원과 15,000원 지그재그는 계속 나올 거 생각되고 13,000원 이하 깨져가지고 추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13,000원이 안 깨져야 된다는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옵트론텍 13,000원 안 깨면 일단 보유는 가능하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약간의 당부도 주셨습니다. 자, 이상 AS까지 마쳤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장 대비책만 다시 한번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임형식 전문가님 그리고 조준성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하락의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